잉글랜드가 너무 낮게 내려선 덕분에 편하게 라인을 끌어올린 상대가 볼을 잃어도 곧바로 위에서 누르면서 볼을 되찾아 공격을 펼치면서 자기 진영에서 상대에게 끌려가는 수동적인 경기 운영이 지속되는 잉글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유로 2024 대회 시작 전부터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던 잉글랜드가 조별 예선과 16강을 뚫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고 있지만 매경기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스쿼드를 보유한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답답한 전술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번 대회를 4-2-3-1 포맷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픽포드가 골문을 지키고 트리피어, 게히, 스톤스, 워커가 포백을 이룹니다. 포백 앞에 라이스가 서고 대회 초반에는 아놀드, 시간이 갈수록 마이누가 파트너로 나섭니다. 벨링엄이 공격형 미드필더, 포든과 사카가 좌우 윙어로 나서며 해리 케인이 최전방을 지킵니다. 라리가 올해의 선수 벨링엄, EPL 올해의 선수 포든, 분데스리가 득점한 케인이 포함된 우승 후보다운 화려한 라인업인데요. 이번 대회 수비라인 유일한 왼발잡이 루크쇼가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트리피어가 레프트백으로 뛰는 점, 아놀드, 갤러거, 마이누 등이 번갈아 출전한 라이스의 파트너 자리 외에는 변화가 없는 선발 라인업이 특징이며 EPL에서 맹활약한 파머가 한 번도 선발에 들지 못한 점도 눈에 띕니다. 1차 빌드업 시 폭백과 투볼란치가 4-2 형태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잉글랜드는 상대를 뒤로 밀어냄에 따라 레프트윙 트리피어가 전진하여 사이드 폭을 벌리면서 3백으로 전환하고 포든과 벨링엄이 포켓으로 들어가면서 후방에서 3백, 중원에서 박스 형태, 전방에서 5명의 공격수를 활용해 상대에게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측면에서는 사카의 1대1을 활용할 수 있는 3-2-5 대형을 형성하고 상황에 따라 6번 자리에 아놀드까지 8번 자리로 들어가면서 3-1-6 대형을 활용합니다. 수비로 전환하면 케인이 전방에 남는 4-5-1 대형으로 수비를 펼칩니다. 공격 시 레프트백 트리피어는 전진하여 폭을 벌리고 라이트백 워커는 후방에서 3백을 형성, 레프트윙 포드는 중앙으로 들어오고 라이트윙 사카는 사이드 폭을 벌리는 3-2-5 대형을 활용하는 잉글랜드입니다. 지금부터는 잉글랜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잉글랜드는 중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드블록으로 중앙을 틀어막을 때 중원으로 볼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사이드를 맴도는 U자 빌드업 혹은 롱패스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거나 케인에게 한 번에 붙인 뒤 세컨볼을 노리는 안정적이지 못한 공격 전개가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높은 퀄리티의 선수들을 보유한 팀들이 3-2 대형을 형성하면 후방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끌어들인 뒤 수적 우위와 좁은 간격을 활용하여 3선 미드필더를 거치는 3자 연계를 통해 2선으로 들어가거나 상대 공격수들이 끌려올 때 벌어지는 간격을 활용해 2선으로 연결한 뒤 리턴을 통해 3선에서 프리로 전방을 바라보는 3자 연계 등 중원을 거치는 패턴을 통해 전방으로 들어가거나 사이드로 볼이 오픈되면서 상대 압박을 풀고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때 상대 라인 사이 간격이 좁아 2선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윗선에서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밀어내면서 라인 사이 간격을 벌려주는 작업을 통해 2선으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최전방의 케인은 이런 침투보다는 직접 내려서서 볼을 연계해주는 유형이고 케인이 아니라면 2선에서 누군가는 침투를 통해 상대 라인을 밀어내줘야 하지만 잉글랜드에서는 현재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대 간격을 벌리지 못한 채 중원으로 볼이 들어가지 못하고 U자로만 볼이 전개되는 답답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상대가 미드블럭으로 중앙을 틀어막자 중앙으로 볼이 들어가지 못하고 U자로만 볼이 전개되는 잉글랜드입니다. 또 다른 우승 후보 스페인의 경우 중앙에 로드리와 파비안 루이스를 거치는 3자 연결이 이뤄진 뒤 사이드로 볼이 전개되면서 압박을 풀고 1대1을 통해 상대를 뒤로 밀어내는 공격을 펼치고 독일의 경우 하베르츠가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을 밀어내면서 벌어진 상대 라인 사이 간격을 활용하지만 잉글랜드의 경우 이런 작업이 부족하고 또 중원을 거치는 3자 연결도 잘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U자로만 볼이 전개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2선으로 볼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벨링엄이 볼을 받기 위해 2선에서 3선으로 내려섭니다. 이때 트리피어가 전진하지 못하면서 포든이 폭을 벌리고 있다면 포켓을 점유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트리피어가 전진하여 포든이 포켓으로 들어올 때도 포든 역시 볼을 받지 못하자 3선으로 내려서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이렇게 되자 후방에서는 상대 수비에 비해 너무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는 비효율적인 포지셔닝이 이뤄지고 포켓에는 선수가 배치되지 못하면서 전방과의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1선 압박을 풀고 사이드로 연결돼도 8번 자리에 동료가 없어 사카가 고립되며 다시 볼이 나오고 후방에서 케인을 향해 롱볼을 보낼 때도 최전방에서는 케인이 홀로 고립되어 주변 2선에 동료가 없기 때문에 롱볼과 세컨볼을 활용한 공격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공격 상황에서 2선의 포든과 벨링엄이 모두 볼을 받으러 내려서면서 후방에 비효율적으로 너무 많은 선수가 배치되고 아무도 포켓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면서 최전방에서는 케인이 홀로 고립되는 모습입니다. 중원을 활용하기 힘들다면 사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측면에서는 종종 사카를 활용하여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좌측면은 공격 상황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오른발이 주발인 트리피어가 사이드 폭을 벌리면서 트리피어에게 볼이 오픈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포든에게 볼을 연결할 때도 각이 잘 나지 않고 1대1을 치거나 반대발로 직접 안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트리피어가 할 수 있는 건 영향가 없는 횡패스와 백패스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격 상황에서 중앙이 막히는 상황에서 좌측면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잉글랜드의 공격은 상대를 위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현지에서는 사카를 레프트백으로 돌리는 방안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스날에서도 커리어 초반에는 레프트백으로 많이 뛰었기에 현재 수비라인의 유일한 왼발잡이인 루크쇼가 부상인 상황에서 사카가 레프트백으로 뛰며 좌측면 공격의 문제를 해결하고 라이트윙 자리에 파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우스게이트는 16강 후반전 1대0으로 뒤지고 있자 사카를 결국 레프트백으로 돌리고 우측면에 파머를 기용하며 이 방안을 실현했고, 경기력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측면에서는 파머가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흔들고 좌측면에서도 종종 사카가 1대1을 시도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습니다. 트리피어에게 볼이 오픈될 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포든에게 왼발로 밀어넣을 수 없고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가며 상대를 뒤로 밀어내는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트리피어의 선택지는 횡패스 혹은 백패스 연결입니다. 반면 사카가 레프트백으로 서며 좌측 폭을 벌리자 볼이 오픈될 때 1대1을 통해 상대를 밀어내고 사이드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방법은 많습니다. 좌측면에서 공격을 펼칠 풀백이 부족하다면 센터백이지만 풀백 자리까지 커버가 가능한 콘사나 조 고메즈 같은 선수들을 좌측 풀백 자리에 배치한 뒤 공격 시 반대로 레프트백이 3백을 만들고 라이트백이 전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레프트 윙이 사이드 폭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포드는 중앙으로 들어가고 레프트 윙에는 고든, 에제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며 좌측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좌우 사이드 모두 윙어가 폭을 벌리면서 사이드를 흔들어 보겠다면 라이트백 자리에 아놀드가 나선 뒤 공격 시 6번 자리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스게이트가 처음에 원했던 라이스, 아놀드, 포든, 벨링엄의 중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우측면의 사카뿐만 아니라 좌측면에서도 트리피어가 아닌 에제 혹은 고든이 사이드를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유연하고 다양한 변화를 통해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우스게이트는 이전 라이스의 파트너였던 칼빈 필립스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 자리만 계속해서 변화를 줄 뿐 나머지 자리는 고정된 라인업으로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비적인 부분입니다. 잉글랜드는 다른 우승 후보들처럼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기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미드블록 내지는 로우블록으로 자기 진영을 지키는 소극적인 수비 운영을 펼칩니다. 아무래도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단기 토너먼트에서 수비를 우선시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잉글랜드는 화려한 스쿼드에 비해 이러한 소극성이 다소 과한 경우가 잦습니다. 로우블록을 형성할 때 2선의 사카와 포든, 벨링엄까지 깊게 내려서면서 볼을 끊어내더라도 최전방에는 케인이 홀로 고립되어 있고 윙어들은 높이가 너무 낮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없어 역습이 쉽지 않고 잉글랜드가 너무 낮게 내려선 덕분에 편하게 라인을 끌어올린 상대가 볼을 잃어도 곧바로 위에서 누르면서 볼을 되찾아 공격을 펼치면서 자기 진영에서 상대에게 끌려가는 수동적인 경기 운영이 지속되는 잉글랜드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가 한 번씩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펼칠 때도 압박이 잘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압박의 체계가 조직적이지 않다 보니 한 번에 다 같이 압박을 나가지 못하고 한 명씩 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면서 상대는 손쉽게 압박을 풀어내고 잉글랜드는 다시 자기 진영으로 밀려납니다. 전방에서부터 1대1 맨마킹을 펼칠 때도 열버진 후방으로 상대가 롱볼을 보낼 때 높은 퀄리티를 지녔지만 비교적 공중볼 경합 능력은 월등하지 않은 스톤스와 게이의 센터백 조합이 공중볼에서 밀리게 되면 상대에게 세컨볼을 내주며 다시 자기 진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잉글랜드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기 진영으로 내려서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상황이 잦습니다. 잉글랜드는 로우 블록으로 내려서서 박스를 틀어막고 이때 최전방에 케인만 홀로 남고 2선의 사카와 포든, 벨링엄까지 모두 내려섭니다. 볼을 끊어낸다 하더라도 윙어들의 위치가 너무 낮아 역습을 나가기 어렵고 라인이 높은 상대가 위에서부터 누르며 금세 볼을 되찾아가면서 자기 진영에서 상대에게 끌려가는 잉글랜드입니다. 조직적으로 다같이 밀고 나가는 압박이 아니라 한 명만 끌려나가는 압박이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뒤늦게 트리피어도 따라붙지만 라이스와 게이는 따라 나오지 못하면서 상대는 3자 연계를 통해 손쉽게 잉글랜드의 진영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전방에서 1대1 맨투맨을 기반으로 압박을 시도하면서 상대가 후방으로 롱볼을 보낼 때 스톤스가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면서 자기 진영으로 밀려나는 잉글랜드입니다.
최강의 멤버로 꾸려진 선수단과 함께 현재 8강에 안착했지만 매경기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 잉글랜드였습니다. 수동적인 축구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면서도 박스를 지키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리드를 지키거나 슈퍼스타들의 한 방을 통해 어떻게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모습인데요. 공격적인 포지셔닝과 유기적인 로테이션 등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작업이 고도화되는 현대 축구에서 잉글랜드는 계속해서 수비적인 축구로 이를 막아내고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